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존재하며 한 채 가격이 100억 원을 넘고 평당 가격이 억 단위를 기록하는 상징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성공의 정점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 80억 원대에 거래되던 집이 최근에는 70억 원대로 급락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기간에 사라진 자산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공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속에 자리한 상징적인 레지던스입니다. 서울 정영을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뷰와 호텔급 서비스는 많은 이들에게 꿈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분양 당시 사람들은 이곳이 최고의 주소가 될 것이라 믿었고 가격은 그 기대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상이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는 만족이 아니라 곰팡이와 결로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벽지 모서리에 번지는 검은 얼룩과 창문 주변에 맺힌 물방울은 이곳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로란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수증기가 물로 변해 표면에 맺히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겨울이 되면 창문 전체가 흐려지고 물기는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보이지 않는 피해를 남깁니다. 100억 원짜리 집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테리어나 자재가 아니라 이 건물의 구조적 선택에 있습니다. 이 레지던스는 초고층이라는 특성 때문에 창문을 자유롭게 열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상 수백 미터에서 불어오는 강풍은 안전을 이유로 자연 환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공간은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채 기계식 황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은 실제 생활 속에서 수많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하면 냄새가 며칠씩 머물고 욕실의 습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뷰를 얻은 대신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 자유를 잃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입주민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시공하자라고 생각하며 건설사와 관리 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고 문제는 하자가 아니라 초고층 구조의 한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즉, 이 공간의 불편함은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선택된 설계의 결과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십억 원을 지불한 입주민들은 이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창문 하나 자유롭게 열 수 없는 집에서 산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곳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여러 대 가동하며 일상적인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습기와 냄새가 계속해서 실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요리와 샤워 같은 일상적인 행위가 예상보다 큰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생선을 굽거나 냄새가 강한 음식을 조리하면 그 흔적은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황의 버튼을 눌러도 공기의 흐름은 체감하기 어려웠고 답답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은 특정 요리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행동을 제한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불편은 점점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집단적인 불만으로 번졌습니다.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법적 대응과 집단 소송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승산이 높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건축 기준과 허가 절차는 모두 충족되었기에 불법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법이 아니라 거주성을 희생한 설계 철학에 있었습니다. 멋진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의 일상이 뒤로 밀려난 선택의 대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결국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실거래가는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80억 원대에 거래되던 호실이 70억 원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의 다른 초고급 주택들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시장이 시그니엘을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가격 하락보다도 거래 자체가 거의 멈췄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백 가구 중에서 1년 동안 손에 꼽을 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고 싶은 사람도 팔고 싶은 사람도 모두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은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가격이 낮아져도 팔리지 않는 자산은 그 가치에 의문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액 월세에도 줄을 서던 입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이 번이 나가는 임대 구조는 이제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까지 더해진 비용은 체감적으로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굳이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입주를 고민하던 사람들 사이에 퍼진 시그니엘 리스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곰팡이와 황이 문제는 이제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주거의 쾌적함에 대한 의문은 곧 브랜드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낮추는 선택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자산 가치에 장기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차라리 공시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자산 가치 하락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깡통 위험의 초기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는 대출 규모가 집값에 근접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호실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이 처음 분양될 당시 내세운 핵심 문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소였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비싸며 가장 특별한 공간이라는 이미지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소는 자산의 정점이 아니라 하락의 상징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과 월세, 그리고 입주 의향까지 동시에 낮아지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거주 가치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시그니엘의 핵심 문제는 결국 환기로 귀결됩니다. 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초고층 건물의 물리적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상 수백 미터 높이는 우리가 익숙한 생활 환경과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이 높이에서는 바람의 속도와 압력이 지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가능한 창문 황의는 초고층에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강풍이 불 경우 실내 물건이 날아가거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압 차이로 인해 신체적인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고층 주거는 대부분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대신 자연 환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계식 황의 시스템 자체의 한계로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공기를 정화해 들여보내고 내부 공기를 배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자연 환기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습도 조절이며 이는 곰팡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호흡과 요리 샤워만으로도 실내에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창문이 열리는 집에서는 이 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증기가 실내에 머물며 축적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지며 문제가 심화됩니다. 차가운 창문 표면과 따뜻한 실내 공기가 만나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이 물기는 보이지 않는 틈으로 스며들어 벽지 뒤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벽 내부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고급 자재를 사용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이 공간을 잠수함에 비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공기는 오직 기계를 통해서만 드나듭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지지만 그 공기를 직접 마실 수는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랐지만 오히려 갇혀버린 듯한 역설적인 경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층 주거의 매력은 점점 불편함이라는 현실 앞에서 빛을 잃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시그니엘의 또 다른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 관리비입니다. 대형 평형 기준으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일반 가정의 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관리비에는 호텔식 서비스와 공용시설 운영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컨시어지, 피트니스 수영장, 라운지 같은 시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 서비스들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체감 효용이 낮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특히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편의성에서 불편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 음식 이용 문제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배달 기사의 출입이 제한되며 시간대 제약도 존재합니다. 늦은 밤에는 입주민이 직접 로비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장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동선 역시 생활의 피로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합 건물 구조상 여러 번 환승해야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을 때 이 과정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고급 주거에서 기대하는 단순함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편의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오히려 불편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입주민들은 처음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시그니엘의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니엘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부와 지위를 상징하며 가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면 부동산의 가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 중 하나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고가 주거지에 거주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그니엘이라는 이름은 성공이 아닌 논란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주거지라는 이미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지만 신뢰는 매우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이곳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임대와 입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당이 임대가 가능하고 거주자의 배경을 엄격히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시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주 커뮤니티의 질을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과시형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배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고급 주거를 과장하는 장면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짜 부유층은 이런 환경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의 신뢰와 조용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의 붕괴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그니엘의 커뮤니티 성격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입주자였던 전통적 부유층은 조용히 다른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선호한 곳은 프라이버시와 쾌적함이 보장되는 저층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한남동과 청담동의 고급 주거지는 이러한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반면 시그니엘에는 단기 거주자와 성격이 다른 입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생활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신뢰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공용 공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급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웃의 질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릴 때 아무리 비싼 건물도 매력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지는 곧 가격으로 연결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자산 가치는 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시그니엘의 사례는 이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은 단순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생활의 불편 구조적 한계, 그리고 커뮤니티 붕괴의 복합작용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닙니다. 전 세계 초고층 주거시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미국 뉴욕의 초고층 주거 건물입니다. 화려한 외관과 기록적인 가격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그니엘은 이제 글로벌 초고층 주거의 한계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초고층 주거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표적인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은 완공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빌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 채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하며 전 세계 부유층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곳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외벽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깊이가 상당했습니다. 이 균열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고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이 부는 날에는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전달되었습니다. 고층에서는 바람 소리가 괴음처럼 울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수십 층을 걸어 내려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주자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일부 입주민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개 매입한 주택을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초고층이라는 상징성은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과 체감되는 불안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에서 멀어질수록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건축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층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미세한 흔들림과 소음은 의식하지 못해도 스트레스를 축적시킵니다. 초고층 주거의 한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시그니엘의 문제가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고층 주거는 구조적으로 비슷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유지 비용과 관리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작은 결함 하나도 전체 건물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는 사무용 빌딩과 다른 기준이 요구됩니다. 사람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이 체류를 전제로 한 공간과 장기 거주를 위한 공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초고층 주거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과 실제 거주의 편안함은 자주 충돌합니다. 시그니엘은 이 충돌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분양 당시 강조되었던 전망과 희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었습니다. 전망은 익숙해지고 희소성은 다른 초고층 건물의 등장으로 약해졌습니다. 반면 단점은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체감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이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를 말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더 편안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수요의 방향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과장된 상징보다 실제 경험이 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시그니엘의 사례는 주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높은 곳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그니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주거 트렌드를 가늠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크기와 높이보다 삶의 질을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함, 공기, 햇빛, 이웃과의 거리감이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고급 주거의 정의가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장 비싼 곳이 곧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낸 단순한 구조가 선호됩니다. 관리비와 유지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내 환기와 자연 채광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은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초고층 주거는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몸과 감각은 여전히 자연적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 기술보다 인간 중심 설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그니엘 사례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투자 논리로 설계된 공간은 결국 생활의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주거는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경험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은 이 경험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그니엘의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그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경에서 분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높이와 가격에만 현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후기와 입소문은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특히 고가 주거일수록 작은 불편도 크게 확대되어 전달됩니다. 황희 문제와 관리비, 생활 동선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잠깐의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수요는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는 출구 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거래량 감소는 결국 가격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매우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초고층 주거는 유지되기 위해 끊임없는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자산 가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시그니엘의 사례는 미래 초고급 주거 기획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화려한 콘셉트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살기 좋은 공간은 조용히 가치를 지켜냅니다. 주거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주거는 언젠가 시장에서 외면받게 됩니다. 결국 시그니엘의 이야기는 한 건물의 흥망을 넘어 주거의 본질을 묻는 사례가 됩니다. 우리는 집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의 삶이 반드시 안정과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편안함은 낮고 조용한 공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공의 상징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크고 더 비싼 것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공간이 중요해졌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숫자보다 사람의 체감에서 시작됩니다. 그 체감은 하루하루 반복되며 결국 시장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시그니엘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집은 투자 이전에 삶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 설계는 시간이 지나며 반드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초고층 주거의 한계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은 주거를 향한 기준도 함께 진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몸과 감각에 솔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시장의 건강한 변화를 촉진하는 신호입니다. 화려한 조망보다 아침의 햇빛과 밤의 정적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느끼는 피로의 정도입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급 주거는 조용히 사람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시그니엘의 사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